안녕하십니까, 영재현TV의 전진영 원장입니다. 자, 오늘 독서 기록의 선택 바로 두 번째 우리 시간입니다. 자,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인성에 관련되어진 도서를 갖다 우리 살펴볼 텐데요. 자, 우리 인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뭐 착하다, 나쁘다, 악마 같다, 데빌 같다 막 이런 용어들을 갖다 써서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무엇보다도 그런 나쁜 점, 좋은 점에 대한 부분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갖다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책이면 더 좋겠죠. 자, 그래서 인성 관련 독서에 대한 이 부분에서 저는 첫 번째 조벽 교수님의 바로 인성이 실력이다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한 부분을 찝었습니다. 제가 전번 강의에서 책에 대한 안내를 드릴 때도 이 책을 찝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. 사실 지금 이제 현재 대입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에 대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풍조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착하기만 해도 대학교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. 근데 물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에 대한 실력이 월등히 좋다면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끔 되어지는 거죠. 자, 그런 부분에서만큼 이 인성이 실력이다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가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사실 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을 갖다 선정을 할 때 가장 많이 선정이 되어질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책은 1부하고 4부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1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성을 실력으로 인식해야 되는 부분에 왜 힘을 갖다가 써야 되는지, 그리고 인성이 왜 실력인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시대적으로, 문화적으로,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이 인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 어떻게 검증을 갖다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기 때문에 나중에 면접을 볼 때에도 그 인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갖다 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찝어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4부에서는 이 책에 대한 우리 가장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제시되어져 있는데요. 공동체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먼저 보여주어야 할 바로 인성교육의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한 책을 갖다가 읽게 되어지면 인성교육을 우리 아래에 있는 어린 친구들한테 할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이 부분에서 인성교육을 갖다가 내가 받음으로써 그 교육 방법에 대한 이 부분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느낌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4부가 인성이 실력이다 라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. 이 책을 갖다가 선택한 이유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독서 우리가 기록을 갖다 하는 독후 활동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들이 만약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려우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언제부터 읽었다라고 하는 느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. 근데 한 가지 책이 만약에 2022년도 출간인데 뭐 5년 전부터 읽었어요. 이건 안 돼요. 자,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책의 출간 연도에 대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기록을 갖다 할 때 꼭 출판 연도 확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우리 또 책이 하나 있죠. 10대를 위한 인성 수업. 네, 이 책은 우리가 이충호 작가분이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쓴 책 중에 우리가 하나입니다. 이 책을 읽어보면요, 정말 인성 확립, 내가 인성이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듬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빛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. 더군다나 우리가 한 가지 사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, 43가지나 되어지는 우리가 사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제시를 하고 그 덕목들을 갖다 통해서 내가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가치관을 통해서 나의 인성을 갖다가 이렇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입니다. 이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책 중에 우리 한 권이에요. 선생님도 그 청소년이라는 그 시기에 정말 방황 아닌 방황을 갖다가 할 뻔했거든요. 집에 나갔는데 우리 가출을 해야 되나? 막 해서 나갔는데 갈 곳은 없고 오락실에서 4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.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출. 자,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왜 하게 됐냐면 정말 그때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나한테 누군가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아무도 주변에 없고, 자, 그런 어떤 외로운 우리가 그 사춘기 시기에 뭔가 이렇게 정립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
그 부분에서 내가 멈추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게끔 만드는 책입니다. 아마 지금 어머님들에게 필요한 책은 아니고 어머님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필요한 책. 그리고 만약에 옆에 지금 또 이렇게 만약에 아버님이 어쩔 줄 모르고 계시다면 아버님에게도 권해줄 수 있는 책, 바로 이 책입니다. 네, 근데 이 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읽다 보면 정말 내가 무엇을 갖다가 향해서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10대들을 위한 인성 수업이라는 이 제목의 책을 권해드리는 거고, 이 책은 사실 10대한테만 어울리는 책은 아니에요.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들도 자녀분이 이 책을 읽고 있을 때는 한번 나중에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정말 다시 한번 삶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게끔 하는 긍정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책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번에 바바라 오코너의 우리 위시입니다. 사실 동화 같은 이야기인 거죠. 근데 이 책은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에서도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 편은 아무도 없어. 내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야. 나의 독립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스스로 홀로서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그것이 정말 약간 나쁜 쪽으로도 이렇게 우리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대한 어떤 느낌? 확실히 전달을 해주는 책인데요. 우리가 이 주인공의 아버지는 교도소에 수감되시고 또 어머니는 또 이렇게 잘못되시고 하면서 이게 완전히 홀로 남아서 버림받아져 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 이 주인공이, 자, 우리 들깨, 길거리에 우리 버려진 우리 길들여지지 않은 이 들깨 위시본을 갖다가 우리가 만나면서 스스로 내면과 외면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엿보기로 들여다볼 수 있는 책입니다. 사실 이런 동화적인 부분에 대한 책이 지금 현실에 우리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동화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주는 감동은 굉장히 오래갑니다. 그래서 이런 동화에 관계되어진 책을 갖다가 우리가 한 권쯤은 선장해서 자신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환기나 아니면 스스로 힘들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필독서로 이 부분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선정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제안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이런 책들에 대한 부분은 읽은 시기로부터 나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우리가 읽어간다라는 느낌의, 또는 읽었습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거기 읽은 시기의 기록물로 남겨도 충분합니다. 선생님 같은 경우도 내가 4학년 3반 청개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 책이 벌써 나온 지가 3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. 지금까지도 저는 그 책을 봅니다. 왜? 초등학교 때의 그런 약간 천진난만한 그런 느낌에 대한 것도 주지만 옛날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을 때 그 책을 봅니다. 그러면 그 책을 통해서 그 읽는 그 시간 동안만큼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우리가 그 친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운 시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록새록 솟아나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는 그 책이 정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. 지금은 누렇게 이렇게 바래지기는 했지만 그 책을 버릴 수는 없더라고요. 그런 필독서로서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는 책입니다. 자, 무소유. 저는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제자들이 가끔 이제 무소유에 대한 책을 갖다가 선정해서 올 때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붙겠다, 이 생각을 꼭 하는 책입니다. 이유는 이 무소유라는 책 우리 법정 스님이 쓰신 거긴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읽는 친구들의 대부분들은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매년 그것을 읽으면서 그때 받는 느낌들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다라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. 그래서 이 법정 스님이 소유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끔 되어지면서, 자, 어떻게 돼요?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그다음에 말한 걸 우리가 지키려고 언행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인생의 지침서와 같은 책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갖다가 하는 책입니다. 하지만 그걸 지키기는 어렵죠. 그래서 그걸 지켜나갈 때 조금씩 그것이 무뎌질 때 다시 읽고 반복함으로써 마음을 가다듬어서 내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길을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. 자, 이런 책들이 만약에 인성을 갖다가 우리가 다뤄줄 수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선택을 해도 무난하죠. 자, 책이 어렵다가 아닙니다. 책을 읽었을 때 느낌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번엔 박재동의
우리 아버지의 일기장이라는 책입니다. 사실 이 책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.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 대한 부분의 느낌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. 왜? 아버지에 대한 부분의 느낌이 적기 때문이죠. 요새는 가족 구성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리 잡아 있지만 사실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나 어머님에 대한 느낌들이 옛날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. 특히나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갖다가 하고 돌아오시면 그 일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의 어떤 그 힘듦을 느끼기보다는 어떤 자녀로서의 뭐 요구, 또 부모에게 바라는 요구, 이런 것들만 우리가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아버지의 일상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죠. 근데 학원 갔다 오면 아버지보다 더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빠가 피곤해, 내가 피곤해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20년 동안 진짜 단 한 번을 빼놓지 않고 썼던 일기장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박재동 저자가 아버지에 대한 느낌을 갖다가 새롭게 받으면서 눈물을 갖다가 흘릴 수 있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즉 우리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제자들도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인생 교과서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진솔함과 고단한 삶을 갖다가 견뎌내는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자,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 미래가 어떻게 우리가 변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인성에 관련되어진 책 5권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. 자, 이제 좀 쉬었다가 또 이제 인문과 전공에 관련되어진 책들을 또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잠시 후에 우리 만나기로 하고요. 오늘 2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